1994년에 있었던 런던 히드로 공항 고속철도 터널 공사 현장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네, 정말 집안공학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대형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게 땅의 강도를 과대평가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흙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항복을 한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부풀고 찌그러질지를 예측하는 결정적인 규칙 하나를 오판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헤칠 핵심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스펀지를 꼭 눌렀다 놓을 때랑 젖은 진흙을 꽉 쥐었을 때 차이를 아실 겁니다. 스펀지는 탄성에 있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진흙은 소성 변용이 일어나서 영구적으로 찌그러지잖아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땅이 항복을 선언하는 항복 모델, 그리고 이후에 뼈대를 바꾸는 변형 경화, 마지막으로 히드로공항 참사의 원인이었던 흐름 법칙까지 집안의 탄소성 거동 3요소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단순한 탄성 이론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굴착이나 대규모 성토 작업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후계 법칙 같은 것만으로는 흙이라는 기하학적인 괴물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흙이 응력을 받아서 소성 상태로 넘어갔을 때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붕괴되거나 재배열되는지 수학적으로 모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심화 문제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묻고 있죠. 단순한 항복을 넘어서 실제 흙의 비연관 거동이나 치명적인 최적 팽창을 설계자가 어떻게 통제하는지 검증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땅이 탄성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 경계선부터 그어보죠. 공학에서는 이걸 항복면이라고 부르잖아요. 3차원 응력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수학적 모델로 만드는 건가요? 이 경계를 정의하는 가장 지배적인 기준이 바로 모어 쿨롱 모델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흙의 점착력하고 내부 마찰각,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하죠. 점착력 C랑 내부 마찰각 파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모어 쿨롱 항복면을 3차원 주응력 공간에 그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양이 나옵니다. 매끄러운 구형이나 원통형이 아니라 약간 육각형 피라미드, 즉 각불 형태가 도출되거든요. 육각형 피라미드요. 보통 금속 재료들은 대칭적이고 둥글스름한 파이프 모양이 나오지 않나요? 흙은 왜 유독 그렇게 각이 지고 뾰족한 뿔 모양이 되는 겁니까? 그건 흙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흙은 꾹 누르는 압축에는 엄청 강하게 버티는데 땡기는 인장력에는 모래알처럼 스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금속처럼 똑같이 버티지를 못하는군요. 그렇죠. 내부 마찰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축 응력이 커질수록 전단 강도도 같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비례 관계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해지고 갈수록 벌어지는 비대칭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눌러줄수록 입자 간 마찰이 강해져서 항복면 자체가 넓어진다는 거네요. 근데 현장에는 모어 쿨롱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깊은 땅 속에 물이 꽉 찬 점토층이 엄청난 하중을 받는 비배수 상태라면요. 물 때문에 흙 입자끼리 마찰을 일으킬 틈도 없다면 내부 마찰각은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비배수 상태의 점성토는 전단 강도가 오직 비배수 점착력 하나로만 결정되죠. 마찰각이 0이 되는 순간 모어 쿨롱 피라미드의 기울기가 확 사라지면서 육각 기둥 형태로 변합니다. 피라미드가 갑자기 기둥이 되어버리네요. 네, 이럴 때 유용하게 가져다 쓰는 게 바로 트레스카 그리고 폰 미제스 모델입니다. 원래 이 모델들은 마찰력 개념이 아예 없는 강철 같은 금속을 해석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응력 공간에서 아주 깔끔한 원통형이나 육각 기둥 형태를 띠죠. 와, 금속력 모델을 마찰각이 0인 특수한 차력 상태에 찰떡같이 차용해서 쓰는 거군요. 근데 트레스카나 폰 미제스 모델은 본질적으로 물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전단 파괴만 다루지 않습니까? 땅은 스펀지처럼 눌려서 부피가 줄어드는 안밀 현상도 일어나는데 앞에 두 모델은 이걸 전혀 못 잡아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96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혁명적인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캠 클레이 모델입니다. 캠 클레이요? 네, 로스코 같은 학자들이 흙이 미끄러지는 전단 현상하고
물이 빠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안밀 현상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수식으로 완전히 통합해버린 겁니다. 오, 하나의 수식으로요? 그럼 항복면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캠클레이의 항복면을 그려보면 매끄러운 타원형을 띱니다. 집안이 압력을 받으면 스스로 부피를 줄이면서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는 정규 안밀 점토의 거동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모사해내는 거죠. 타원형 항복면이군요. 자, 그럼 흙이 압력을 받아서 그 타원의 껍질, 즉 항복면에 도달했다고 쳐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경계선을 넘었다고 흙이 유리창처럼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성 변형이 진행되면서 그 항복면 자체가 생물처럼 커지거나 쪼그라들잖아요. 이제 두 번째 핵심인 변형 경화 및 연화로 넘어갈 차례네요. 네, 항복면은 고정된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찍고 나면 근육이 더 커져서 무거운 걸 들게 되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흙도 변형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거나 지쳐서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변형 경화를 보면요. 느슨한 모래나 정규암밀 점토가 소성 변형을 겪으면 입자들 사이의 빈 공간이 좁아지면서 흙이 훨씬 빽빽하게 다져집니다. 조직이 치밀해지니까 버티는 힘도 커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보면 항복면 자체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점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집안이 더 큰 하중을 견디게 되는 거죠. 느슨했던 흙이 스스로를 쥐어짜면서 강해지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변형 연화는 현장 엔지니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현상이잖아요. 이미 꽉 끼어있던 흙들이 무너지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나요? 조밀한 모래나 엄청난 압력을 오랫동안 받은 과압밀 점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입자들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꽉 맞물려 있군요. 네,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전달력이 훅 들어오면 입자들이 서로를 강제로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촘촘했던 구조가 깨지고 오히려 빈 공간이 확 늘어나면서 결합력이 뚝 떨어지죠. 아하, 피크를 찍은 이후에 저항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치 해석 모델에서는 이때 항복면이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항복면이 줄어드니까 하중은 그대로인데 집안 체력이 떨어져서 급작스러운 파괴로 이어지겠네요. 아, 그리고 소스 자료 보니까 해석 편의를 위해서 등방경화라는 개념을 쓰던데 이건 항복면이 오븐 속 빵처럼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가정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실제 흙은 힘을 받는 쪽으로 찌그러지는 이동 경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산의 안정성 때문에 중심축 기준으로 균일하게 변한다는 등방 경화 법칙을 기본으로 씁니다. 좋습니다. 언제 항복하는지, 항복 후에 어떻게 버티는지 다 봤네요. 그럼 이제 흙이 어느 방향으로 찌그러질 것인가, 변형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 번째 요소, 흐름 법칙입니다. 여기서 G라는 복잡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청취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물리학적 직관으로 접근해보죠. 3차원 공간에 소성 위치함수 G라는 가상의 표면이 있다고 쳐봅시다. 네, 가상의 표면 G요. 흐름법칙의 대전제는 이 소성 변육률의 방향이 G 표면에서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법선 방향과 일치하는 직교성 원리입니다. 물침대를 세게 꾹 누르면 누름 표면의 직각 방향으로 물이 쫙 밀려나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수직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군요. 여기서 두 가지 파벌이 나뉘잖아요. 첫 번째, 연관 흐름 법칙은 항복면 F랑 위치함수 G가 아예 똑같다고 쳐버리는 건데 금속엔 잘 맞아도 흙에 쓰면 재앙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만약에 모어 쿨롱 항복면을 그대로 G함수로 써버리면 변형 벡터가 마찰각만큼 기울어진 면에서 수직으로 뻗어나가야 하거든요. 아, 수직으로 뻗어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성분별로 쪼개보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최적 팽창 성분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흙은 입자들이 타고 넘어가면서 부피가 커지는 다일레이턴시 현상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느슨해지면 더 안 팽창하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연관 흐름 법칙을 쓰면 팽창각이 마찰각이랑 무조건 똑같다고 컴퓨터에 강제를 해버리니까 흙이 끝도 없이 무한정 부풀어 오르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히드로터널 참사가 바로 이런 과다 예측 때문에 터진 거죠. 현장에서는 땅이 1만큼 부풀은데 컴퓨터에서는 막 10만큼 부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집안 공학자들은 두 번째, 비연관 흐름 법칙을 도입하죠. F랑 G는 다르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흙의 실제 팽창 정도만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항복면이랑 기울기가 아예 다른 새로운 면 G를 따로 그리는 겁니다. 이때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다일레이턴 시각, 즉 팽창각이죠. 모래 같은 사질토 해석할 때는 이 방식이 무조건 필수겠네요. 네,
모래는 전단력을 받을 때 최적이 변하려는 성질이 너무 강해서 정밀한 해석을 원한다면 이 비연관 흐름 법칙이 절대적입니다. 팽창각이라는 목줄을 채워서 진짜 흙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숫자를 좀 대입해서 이 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보죠. 현장에서 가장 흔한 연관 흐름 법칙 집안이 있고 항복함수가 F는 시그마1 마이너스 시그마3, 마이너스 2C는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아주 심플한 수식이네요. 시그마1은 위에서 누르는 응력, 시그마3는 옆에서 버티는 수평 응력인데 집안이 항복했을 때 연직과 수평의 소성 변형률 증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편미분이라는 도구를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방향의 소성 변형률 징분은 항복함수를 해당 응력으로 편미분한 잡에 비례하거든요. 편미분이요? 네, 식을 연직 방향 시그마 1으로 편미분하면 결과값이 1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평 방향 시그마 3로 편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증분비는 1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군요. 잠깐만요. 이게 현장의 땅에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연직으로 1만큼 찌그러졌는데 수평으로 정확히 마이너스 1만큼 팽창했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완전히 닫힌 물풍선을 위에서 눌렀을 때 부피 변화 없이 옆으로만 퍼지는 상태죠. 즉 전체 최적의 변화는 0이라는 뜻입니다. 최적 변화가 0이요? 네, 아까 점토층 비배수 상태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못 빠져나가서 부피가 변할 수 없는 포화단 점토층이 항복할 때 벌어지는 순수 전단 변형을 저 1대 마이너스 1이라는 단순한 편미분 계산이 명쾌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와, 그 복잡한 수식들이 결국 집안 부피 변화가 있냐 없냐로 귀결된다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럼 오늘 분석을 청취자분들이 내일 당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3가지 유의사항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3가지 룰입니다. 첫째, 비연관 흐름 법칙을 쓸 때 팽창각은 반드시 내부 마찰각보다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두 값을 똑같이 넣으면 연관 흐름 법칙처럼 작동해서 흙막이 벽체 터질 때 집안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엉터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팽창각은 무조건 마찰각보다 작게 기억해야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해석 모델 선정입니다. 단순 옹벽은 기본 모어 콜록 모델로 충분하지만 도심지 대심도 굴착이나 안밀치마를 해석할 때는 변형 경화가 들어간 하드닝 소일 모델이나 캠클레이 모델을 골라야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는요? 마지막 셋째, 고급 모델을 쓰려면 정밀한 시험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대충 얻는 표준관입 시험 N치만 넣으면 결과는 쓰레기예요. 반드시 3추감류 시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거짓말을 안 하죠. 단순 수치만 우겨 넣으면 화면 속 터널은 안전하다고 초록불을 켜겠지만 현실의 집안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항목면의 이동과 팽창각의 한계를 다뤄봤는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상상이 하나 듭니다. 어떤 상상이죠? 기후변화로 도심지 지하 수위가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수십 년 전에 안전하다고 믿었던 점토들이 서서히 건조 수축하며 과안밀 점토처럼 변형연화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의 항복면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그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